그 동기는 돈 버는 거죠. 내가 큰 회사가 돈 벌 거에 대한 상상을 항상 하면 그게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스텔스에서 그게 지속 가능이 안 되면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해도 지속 가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 썼지만 창업의 목표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는 여정이다. 근데 그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한 여러 누구 중에 하나가 내가 창업가가 아닌 걸 발견하는 여정일 수도 있어요. 창업을 해봐야 알거든요. 내가 창업가가 아니구나. 나는 근로소득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를 발견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근로소득으로 사는 게 실패한 인생이 아니거든요. 내가 누군지 알고 거기에 맞게 살면 그게 성공한 삶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인데,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가 제2의 스티브 잡스일지 모르는데 여기서 이런 대접 받고 산다, 이런 생각 가지면서 현재에 충실하지 못한 채로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창업을 해봐야 내가 창업가가 아니구나를 발견하면, 자기 일을 발견하고 자기 업을 발견하면 인생을 의미 있게 충실하게 잘 살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사실은 스텔스 모드에서 뭔가 내가 진도가 잘 안 나가고 나 스스로 이게 그 의지가 자꾸 꺼지고 계속 그런데 그게 계속된다. 그러면 내가 창업가 아니라는 걸 발견하는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CEO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가 리더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럼 나는 코파운더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걸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걸 덜렁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해서 막 빚을 1, 2억씩 지고 막 5년씩 지난 후에 발견하면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요. 스트레스 모드에 그걸 발견하면 좋겠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근데 무슨 내가 이게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막 계속 지속이 잘 안 되는 거를, 나를 의지를 더 올려주는 무슨 비법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정말 본인이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사람들이 다 평범한데 초인이 되는 그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초인이 탁 되는 순간이 뭐냐면 고객이 반응하거나 돈이 벌리거나 누가 좋아하거나 이러면 초인이 돼요. 저희가 투자한 팀들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멘토링 할 때 맨날 못 알아듣고 맨날 막 이상한 짓을 하고 계속 그래요. 막 답답해서 막 계속 이제 야단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사람이 확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봤더니 고객이 반응하니까, 사업이 뭔가 일어나니까 이 아드레날린이 확 올라오면서 사람이 초인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의욕이 넘치면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반대예요. 고객이 반응하면 내가 지속 가능한 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재미없는 거 하더라도 나 그거 재미없는데요, 이렇게 해요, 창업자들이. 근데 재미없어도 고객이 반응하기 시작하잖아요. 갑자기 사랑에 빠져요. 막 그것의 의미를 발견하고 막 그것이 너무 막 좋아져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초기 창업자들이 정말 집중해야 되는 중에 하나는 고객이 반응하고 고객이 좋아할 만한 것을 찾는데 더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팀들도 그렇고 뭔가 했는데 고객이 반응하기 시작하잖아요. 막 팀들이 막 월차 내서도 모이고 이럴 거예요, 이제. 뭐가 반응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모든 회사가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방식은 심플해야 된다. 그냥 심플하게 고객이 그냥 선택하면 끝나는 어떤 걸로 가야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슬과 사슬이 연결돼서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완벽한 거죠. 요걸 요렇게 한 후에 요렇게 한 후에 저렇게 한 후에 요리로 가져가면 될 거야. 논리적으로는 100% 완벽해요. 근데 현실 세계는 동작하지 않아요. 이게 단계가 하나만 넘어가더라도 이미 안 될 확률이 한 70%, 80%. 두 개만 넘어가도
될 확률이 1%, 2%도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뭐든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심플하게, 그거 오퍼레이션을 할 때도 심플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이제 아무리 B2B라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영업을 꼭 영업사원이 대면으로 모든 게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올드 패션한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방식이다. 이제 그거에서 좀 벗어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꼭 이걸 영업을 해야 된다고 스텔스 때 영업을 해서 매출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선입견도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스텔스 모드에는 내 가설이 맞냐 안 맞냐, 고객이 반응하냐 안 하냐,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냐 안 하냐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꼭 계약을 하고 매출을 올리고 이런 거가 꼭 필요한 건 아니다 라는 점에서 그 영업까지 안 가고도 지금 내가 생각하는 어떤 거를 사람들이 꼭 좋아할까를 어떻게 확인해 볼 건가에 대한 생각을 스마트하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내가 스텔스이기 때문에 제약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정식 사업을 해서도 영업사원 뽑아가지고 사람을 대면해서 영업하는 방식으로 사업하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비효율적이라서. 내가 창업을 해서도 훨씬 더 스마트하게 사람 안 뽑고 대면 안 하고도 어떻게 이 가설들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스마트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그건 이제 좋잖아요. 지금 회사 다니면서는 더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스마트해질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그걸 찾기 전에 창업하면 아마 굉장히 하이 코스트, 비효율적인 사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그 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생각의 방식을 좀 바꿀 필요는 있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 마케팅은 마케팅이 아니고 노가다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링크드인에 1000명한테 카피 앤 페이스트로 이메일을 계속 메시지 보내야 되고, 어디 커뮤니티 들어가서 욕 먹으면서 글 올려야 되고, 이런 건 마케팅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멘탈이 강한 창업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CEO가 해야 돼요, 그거. 초기 창업자는. 마케터 필요 없어요. 처음에 우리는 돈이 없거든요. 돈이 적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꼭 필요한 인력만 있어야 돼요. 그냥 개발자, 창업자만 있으면 돼요. 개발자는 개발하고 창업자는 나머지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재무에서부터 노가다에, 영업에, 마케팅에, 행정에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캐시번을 줄여서 그 미니멈하게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6명이 스킬이 어떤지 모르지만, 근데 또 초기 창업자에 좋은 개발자들이 있으면 캐시번이 좀 있더라도 좋은 개발자들이 좀 많이 모이는 거는 되게, 또 우리가 기술 기업이다 그러면 좋은 개발자들이 많이 모이는 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우리가 기술 기업이 아니고 약간 서비스 기업이다 그러면 개발자들이 많아도 안 되는 거죠. 필요 없는 거죠. 개발자들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거든요. 시스템이 복잡해져요.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심플하게 필요한 것만 해야 된다.